우리의 세상은 참 놀랍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든 걸 다 봤다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장소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중엔 너무 낯설고 이상하고 기이해서 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처럼 보이는 곳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마치 외계 행성에서 온 것 같은 지구 위의 신비한 장소, 숨을 곳을 소개해드릴게요. 22. 와디럼. 달의 계곡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정말 영화 속 다른 행성 풍경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르단 남쪽 아카바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수천 년에 걸쳐 바람과 물이 붉은 사암과 화강암을 깎아 만들어낸 거대한 계곡이에요. 201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지금은 요르단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면적은 무려 720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요르단에서 가장 넓은 계곡이라 불립니다. 이곳에는 자연이 만든 각종 암석 구조물과 아치형 절벽들이 많아 마치 스타트렉 세트장 같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와디럼의 매력은 단순히 그 비현실적인 풍경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살아온 흔적이 남아있는 역사적 보물창고이기도 하죠. 암벽에는 고대인들이 새긴 수많은 문자와 그림, 그리고 오래된 유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인류가 처음으로 문자를 만들기 시작하던 시기에 흔적도 이곳에서 발견된다고 해요. 인류의 사유의 시작을 보여주는 곳이라 할 수 있죠. 19위. 플라이 가이저. 네바다주 북부의 플라이 렌치 지역에는 정말 신기한 색을 뿜어내는 간헐천이 하나 있습니다. 플라이 가이저라고 불리는 이곳은 높이 약 2m 정도 되는 다채로운 색의 온천 분수예요. 뜨거운 물이 1.5m가량 하늘로 솟구치며 끝없이 끓어오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간헐천은 사고로 생겨난 곳입니다. 1916년 이 지역에서 지하수를 찾기 위해 시추 작업을 하던 중 발견된 물이 너무 뜨거워서 사용할 수 없자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1964년 같은 지역에서 다시 시추를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또다시 너무 뜨거운 물이 솟구치면서 또 하나의 인공 간헐천이 생겨났습니다.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지하수에 녹아있던 탄산칼슘이 표면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신비한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광물질이 굳고 쌓여 빨강, 주황, 초록 등 다양한 색이 층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뜨거운 물이 솟는 모습이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실패한 시추가 만들어낸 의외의 선물이라 할 수 있죠. 그 덕분에 지금은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서 가장 독특한 관광 명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18위. 스포티드 레이크.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호수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 바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있는 스포티드 레이크. 우리말로 점박이 호수입니다. 겨울과 봄에는 그저 평범한 호수처럼 보이지만 여름이 되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바뀝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물이 서서히 증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호수 바닥에 남아있던 미네랄들이 농축되어 수백 개의 작은 소금 웅덩이가 형성됩니다. 이 웅덩이들이 만들어내는 모습이 초록, 노랑, 파랑색의 점처럼 보여서 점박이 호수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각 웅덩이의 색은 그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는 황산 마그네슘, 칼슘, 황산 나트륨 등이 섞여 있는데 이 광물질들이 햇빛과 만나면 마치 그림처럼 신비한 색을 띠게 됩니다. 이 신비로운 풍경 덕분에 스포티드 레이크는 오래전부터 오카나간 원주민들에게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원형 웅덩이가 치유와 회복의 의미를 지닌다고 믿었어요. 지금은 이곳이 문화적으로도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지만 대신 드론이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패턴은 정말 지구의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17위. 토리델 바이올레. 이곳은 진짜 등산 마니아들의 성지라고 불릴 만한 곳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돌로미티 산맥에 자리한 토리델 바이올레는 험준한 바위 봉우리들과 절벽으로 유명하죠. 이 지역에는 비아 페라타라고 불리는 특별한 등산로가 있습니다. 비아 페라타는 이탈리아어로 철의 길이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바위 절벽에 철제 사다리나 쇠줄을 박아 만든 등반 경로를 말합니다. 등산객들은 여기에 카라비너와 줄을 걸고 몸을 고정한 채 바위를 타고 오르죠. 이름은 길이라지만 사실 평범한 산책로와는 거리가 멉니다. 안전장비 없이 오르기엔 정말 위험한 구간도 많아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거세면 낙석이 떨어질 수도 있고 순식간에 날씨가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절대 가벼운 하이킹 코스가 아닙니다. 혹시 할머니와 여행을 간다면, 정말 산악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면 같이 가면 안 되겠죠. 토리델 바이올레 봉우리는 여러 경로로 오를 수 있는데 어떤 길이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파소산테레 구간은 무려 430m의 고도차를 오르는 거대한 바위지대를 지나야 합니다. 조금 더 완만한 코스도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3시간 정도 걸리는 고난도 산행이에요. 하지만 정상에 도착하면 그 모든 수고가 단숨에 잊힐 만큼 압도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돌로미티 특유의 회색빛 암벽과 구름, 그리고 멀리 보이는 계곡의 절경은 정말 인생샷을 남기기 딱 좋은 곳이죠.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만 올려도 여긴 도대체 어디야? 하는 댓글이 폭주할 만큼 비현실적인 풍경입니다. 16위, 페인티드 듄. 캘리포니아주는 정말 다양한 풍경을 품은 곳입니다. 북쪽의 거대한 세코이아 숲부터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데스밸리까지 하나의 주 안에 전혀 다른 세계가 공존하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곳이 바로 라센 화산 국립공원에 있는 페인티드 듄입니다. 이름 그대로 마치 누군가가 붓으로 물감을 칠한 듯 온통 색으로 뒤덮인 언덕이 펼쳐진 곳이에요. 이 언덕의 붉은색과 주황색은 마치 그림 속 풍경처럼 강렬하고 선명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 실제 장소가 아니라 그냥 그림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죠. 하지만 이 색들은 사람의 손이 아닌 자연이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곳의 화산재가 산화하면서 붉은빛, 주황빛, 보랏빛 등으로 변한 거예요. 근처에는 신더콘이라는 이름의 화산이 있습니다. 높이는 약 213m로 이 일대의 독특한 지형과 색깔을 만든 주인공이기도 하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화산이 마지막으로 폭발한 건 1650년경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저 자연이 만들어낸 거대한 세계 팔레트를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몰 무렵 붉게 물든 하늘과 언덕이 겹치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이 완성됩니다. 15위, 살라르데 우유니. 이번에는 남아메리카로 가보겠습니다. 볼리비아 남서부에 위치한 살라르데 우유니. 세상에서 가장 큰 소금 사막으로 유명한 곳이죠. 처음 보면 그냥 끝없이 펼쳐진 하얀 평야 같지만 이곳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을 그대로 비추는 거대한 자연 거울이라는 점이에요. 살라르데 우유니는 해발 약 3,700m의 위치에 있고 오랜 세월 동안 거대한 고대 호수가 마르면서 소금과 미네랄이 남아 형성된 지역입니다. 이 광활한 하얀 평원은 볼리비아를 상징하는 절경 중 하나로 꼽히죠. 가장 특별한 순간은 바로 우기입니다. 보통 12월에서 4월 사이 주변에 여러 호수가 범람하면서 얕은 물이 소금 사막 위를 덮습니다. 그때 이 얇은 물층이 하늘을 그대로 반사해 마치 사람이 하늘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이 장관은 사진으로 보면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의 여행자들이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이라 부르며 버킷리스트로 꼽는 이유이기도 하죠. 다만 햇빛이 너무 강해 반사된 빛이 눈을 아프게 할 정도니까 선글라스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살라르데 우유니는 지구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장소예요. 하얀 대지 위에 서 있으면 마치 현실과 꿈의 경계가 사라진 듯한 기분이 듭니다. 14위, 브로모 화산. 이번에는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자바섬 동쪽에 자리한 브로모 화산은 끊임없이 연기를 내뿜는 활화산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높이는 약 1800m로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아니지만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상징적인 화산이죠. 브로모 화산은 독특하게도 옛 화산의 거대한 분화구 안쪽에 새로운 화산이 솟아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두 겹의 산이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화산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때로는 소리 없는 폭발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런데도 전 세계 여행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유는 그만큼 그 풍경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브로모 화산이 있는 일대는 모래의 바다라고 불리는 광활한 평원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 어두운 화산재 평원과 화산 꼭대기에서 피어오르는 흰 연기가 대비되어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브로모 화산의 모습은 그야말로 다른 행성에 온 듯한 착각을 줍니다. 그래서 사진작가들과 영상 제작자들에게 자바의 신비로운 심장이라 불리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 화산은 여전히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간헐적으로 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방문 시에는 반드시 현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위험한 아름다움이야말로 자연이 만든 최고의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13위, 나트론 호수. 이번엔 아프리카로 가보겠습니다.
탄자니아 북쪽, 케냐 국경 근처에 있는 나트론 호수는 겉모습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피처럼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으스스할 정도죠. 그런데 이 호수는 실제로도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나트론 호수는 지구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염분과 알칼리 농도가 높은, 즉 매우 독한 호수예요. 물의 온도도 높고 성분도 강해서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치명적인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수천 마리의 홍학이에요. 이들은 이 독성 호수 위에서 먹이를 찾고 번식을 하며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럼 붉은색 물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건 이 호수 안에 사는 남세균 때문입니다. 이 세균들은 미네랄과 빛의 조건에 따라 붉거나 주황색 색소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나트론 호수는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색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색감 뒤에는 끔찍한 위험도 숨어 있습니다. 이 호수에 빠진 새나 동물들은 강한 염기성 물질 때문에 즉시 죽어버리고 몸이 굳어 돌처럼 변합니다. 말 그대로 자연이 만든 자연미라가 되는 거예요. 호숫가에는 실제로 이렇게 굳어버린 새와 동물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 모습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섬뜩하기까지 하죠. 흥미롭게도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호수에서 얻은 탄산 나트륨 성분을 미라를 만들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곳은 고대의 미라 제조 공장 같은 곳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나트론 호수는 자연이 얼마나 매혹적이면서도 무서운 존재인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12위, 와이토모 반딧불이 동굴. 이번엔 남태평양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질랜드 북섬에 위치한 와이토모 반딧불이 동굴. 이곳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지하의 별빛 세계로 유명하죠. 1887년에 처음 발견된 이 동굴은 석회암 지대 아래 형성된 거대한 동굴군입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어 있어 보트를 타고 동굴 안을 천천히 이동하며 반딧불이들의 빛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동굴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천장 전체가 빛으로 뒤덮여 있다는 점이에요. 마치 하늘의 별들이 지하로 내려온 듯한 장관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반딧불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곤충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버섯파리의 유충이에요. 이 작은 생물들은 천장에 점액질 실을 늘어뜨리고 그 실에 빛을 내어 곤충을 유인한 뒤 잡아먹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즉 이 반딧불 같은 빛은 먹이를 잡기 위한 덫이자 동시에 짝을 유혹하기 위한 신호이기도 하죠.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생존을 위한 냉정한 빛입니다. 이곳의 반딧불이들은 서늘하고 습한 환경에서만 살 수 있어서 이 동굴은 그들에게 완벽한 서식지예요. 그 덕분에 수천 수만 마리의 반딧불이들이 천장 가득 매달려 있습니다. 보트가 어둠 속을 천천히 지나가면 위에서 쏟아지는 푸른 빛이 그야말로 지하 은하수처럼 느껴집니다. 조용한 물 위에 반사되는 그 빛의 파도는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자연의 신비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11위, 데드블레이. 이곳은 정말 죽은 세상의 풍경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곳입니다. 아프리카 남서부 나미비아의 데드블레이. 이름 그대로 죽은 늪이라는 뜻을 가진 지역이에요. 한때 이곳에는 물이 흘렀습니다. 홍수 때마다 강물이 넘쳐서 이 지역에 물웅덩이가 생기고 그 덕분에 나무들이 자라던 비옥한 땅이었죠. 하지만 수백 년 전 기후가 급격히 변하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변에 사막화가 진행되며 거대한 붉은 모래 언덕이 강줄기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데드블레이는 물 한 방울 없는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자라던 나무들은 물을 잃은 채 그대로 죽어버렸고 이후 수백 년 동안 강렬한 햇빛에 그을려 시커멓게 탄 나무의 유령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나무들이 약 600에서 700년 전에 죽은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나무들이 썩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공기가 너무 건조해서 분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마치 불타버린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붉은 모래 언덕과 새하얀 점토바닥, 그리고 검게 타버린 나무들의 대비는 정말 초현실적인 느낌을 줍니다.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춘 듯한 세상이에요. 이 풍경 덕분에 데드블레이는 수많은 영화와 사진작품의 배경으로 등장했습니다. 영화 더 셀이나 더 폴 같은 작품들도 이곳에서 촬영된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지구에서 가장 외계적인 장소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한 발짝 내딛는 순간 마치 붉은 행성 화성 위를 걷는 기분이 드는 곳이죠. 10위, 장자제 국립공원.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후난성에 위치한 장자제 국립공원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절경의 땅이에요.
웅장한 산세와 안개 낀 협곡, 그리고 하늘로 솟은 바위 기둥들로 유명하죠. 이곳은 1992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려 3,000개가 넘는 석영사암 기둥이 끝없이 솟아있는 광경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어떤 것은 200m가 넘게 하늘로 치솟아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처럼 보이죠. 이 풍경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영화 아바타 속 할렐루야 산의 배경이 바로 이 장자제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곳의 아름다움은 단지 영화 같은 풍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장자제는 수많은 폭포와 동굴, 맑은 강과 협곡이 어우러진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40개가 넘는 천연 동굴과 희귀한 식물, 그리고 멸종위기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시아 흑곰과 멸종위기종인 중국 사슴이 이곳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자연이 만든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불립니다. 아침에 안개가 자욱이 깔리면 기둥들 사이로 구름이 흘러가며 그야말로 신선이 살 것 같은 풍경이 펼쳐져요. 장자제는 인간이 아닌 자연이 조각한 거대한 예술작품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 절벽 끝에 서보면 지구에도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거예요. 9위, 손둥 동굴.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동굴로 알려진 곳, 바로 손둥 동굴이에요. 이 동굴은 2009년에 공식적으로 탐사되어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엄청나냐면 동굴 안에 40층짜리 빌딩이 통째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손둥 동굴은 단순한 석회암 동굴이 아닙니다. 안에는 강이 흐르고 숲이 자라며 심지어 날씨까지 존재해요. 즉, 하나의 지하 생태계가 형성된 거죠. 천장이 무너져 빛이 들어오는 구간에는 식물이 자라서 실제로 동굴 속 원시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끼, 나무, 곤충 새까지 살아가고 있고 마치 또 하나의 지구가 지하에 숨어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신비한 동굴에는 이상한 소문도 있습니다. 동굴이 개방된 뒤 몇몇 탐험가들이 정체불명의 생물을 목격했다고 말했어요. 길고 비늘이 덮인 마치 파충류 같은 생명체였다고 합니다. 사진이 몇 장 공개되긴 했지만 아직도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 탓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손둥 동굴 어딘가엔 고대 생물이 아직 살고 있다는 괴담이 끊이지 않고 있죠. 하지만 괴담이든 아니든 이곳의 규모와 아름다움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높이만 200m, 길이는 9km에 달하는 손둥 동굴은 인간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공간이에요. 세계 각지의 탐험가들이 지구의 마지막 신세계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8위, 요클살론 빙하호. 이번에는 북유럽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지구에서 가장 다른 행성 같은 풍경을 가진 나라 중 하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이 바로 요클살론 빙하호입니다. 이곳은 아이슬란드 남동부에 위치한 거대한 빙하호수로 바트나요클 국립공원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대한 빙하가 천천히 깨져나와 호수 위를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빙하는 무려 1000년 넘게 얼어있던 얼음이기도 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빙하 조각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파란빛, 흰빛, 검은빛을 띠는 모습이에요. 얼음 속에 포함된 광물질과 화산재층이 수천 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결과죠. 호수의 깊이는 약 248m에 달해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깊은 호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호수와 바다가 연결되어 있어서 바다 표범들이 이곳으로 들어와 물고기를 사냥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어요. 바로 근처에는 블랙샌드 비치, 일명 다이아몬드 비치가 있습니다. 검은 화산 모래 위에 빙하 파편들이 보석처럼 흩어져 있어 정말 꿈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아이슬란드를 대표하는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히는 장소 중 하나예요. 겨울철에는 오로라가 호수 위에 비치며 그야말로 지구의 끝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클살론은 자연이 만들어낸 얼음과 빛의 거대한 성당 같은 곳입니다.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풍경이죠. 7위, 소코트라 섬. 이제는 정말 지구 같지 않은 곳으로 가볼까요? 아라비아의 한가운데 위치한 예멘의 소코트라 섬. 이곳은 마치 외계 행성처럼 생긴 신비로운 섬입니다. 이 섬의 상징은 단연 용혈수, 즉 용의 피나무라 불리는 독특한 나무예요. 우산처럼 생긴 둥근 가지와 붉은 수액 덕분에 피 흘리는 나무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이 나무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소코트라 고유종입니다. 수천만 년 전부터 이 섬에서만 자라왔고 그 모습은 고대의 식물처럼 정말 이질적이에요. 마치 판타지 영화 속 배경 같죠? 용혈수의 붉은 수액은 단순히 색깔이 특이한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약재로, 염료로,
심지어 화장품 재료로까지 사용되었어요. 고대인들은 이 수액을 상처 치료와 소독에 쓰기도 했고, 중세 유럽에서는 바이올리니스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섬 전체는 마치 시간에서 떨어져 나온 듯한 곳입니다. 이곳의 생물종 중 약 3분의 1이 지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유종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소코트라를 인도양의 갈라파고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섬은 기후변화와 내전의 여파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점점 말라가고 섬의 생태계도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소코트라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한 섬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지구의 과거를 보존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늘 아래 펼쳐진 붉은 나무숲과 기묘하게 휘어진 암석들, 그리고 황량한 하늘빛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야말로 지구 속의 외계 행성이라 불릴만 합니다. 6위, 그랜드 프리즈매틱 스프링.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와이오밍주에 위치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화산지대 중 하나죠. 그리고 그곳 한가운데에는 누구나 한눈에 반할 만큼 아름다운 온천이 있습니다. 바로 그랜드 프리즈매틱 스프링이에요. 이곳은 이름 그대로 거대한 프리즘처럼 색이 다채로운 온천입니다. 지름이 약 113m, 깊이가 50m에 이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온천이죠. 멀리서 보면 마치 무지개가 땅 위에 내려앉은 듯한 모습이에요. 가운데는 짙은 푸른색, 그 주위를 둘러싼 띠는 초록, 노랑, 주황, 붉은색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이 놀라운 색은 단순한 광물질이 아니라 온도에 따라 자라는 열세균들 덕분에 만들어진 겁니다. 각기 다른 온도대에서 살아가는 미생물들이 자신의 환경에 맞는 색소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다채로운 색의 띠가 형성되는 거예요. 즉 생명체들이 그린 살아있는 그림인 셈이죠. 온천의 중심부는 너무 뜨거워서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맑은 청록빛을 띠죠. 반면 온도가 조금씩 낮아지는 바깥쪽으로 갈수록 다양한 미생물들이 번성하면서 색이 점점 더 따뜻한 톤으로 변합니다. 공원에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나무 데크가 설치되어 있지만 절대로 그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물이 너무 뜨겁고 지표가 얇아서 조금만 잘못 디뎌도 위험하거든요. 19세기에는 간헐천이 수십 미터 높이로 물을 뿜어 올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비활성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여전히 지구의 내부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죠. 그랜드 프리즈매틱 스프링은 과학과 예술, 생명과 지구의 경이로움이 한데 어우러진 자연의 걸작입니다. 5위, 도스 오요스. 이번엔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탐험가들과 다이버들이 사랑하는 장소, 바로 도스 오요스. 스페인어로 두 개의 눈이라는 뜻의 천연 석회수 웅덩이입니다. 이곳은 멕시코 툴룸 근처의 정글 속에 숨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단순히 둥근 연못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아래에는 거대한 지하동굴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웅덩이들은 석회암 지대가 침식되면서 생긴 세노테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지형이에요. 맑고 투명한 물 아래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동굴과 터널이 이어져 있죠. 그래서 도스 오요스는 스쿠버 다이버들의 성지로 불립니다. 햇빛이 물속으로 들어오면서 만들어내는 푸른빛의 줄기, 그리고 동굴 안쪽의 신비로운 암벽 무늬는 마치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아요. 이곳의 물은 놀라울 만큼 깨끗합니다.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담수가 바다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소금물과 민물이 섞여 거울 같은 수면을 만들어내죠. 이 두 개의 세노테는 지하 통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이버들이 그 사이를 헤엄쳐 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눈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지하의 아름다운 석회동굴, 빛이 굴절되며 반짝이는 물결, 그리고 조용히 떠다니는 물고기들까지. 도스 오요스는 그야말로 지구 속 숨겨진 신비로운 낙원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공기 중의 소리조차 사라지고 그저 물속의 고요함만이 귀를 감싸죠. 그래서 많은 탐험가들이 말합니다. 도스 오요스 안에서는 진짜 지구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요. 4위, 달롤. 이제 진짜 지구 아닌 곳 같던 곳으로 갑니다. 에티오피아 북부 다나킬 지구대 한가운데 있는 달롤은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극단적인 환경으로 유명하죠. 이곳의 풍경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노랑, 초록, 주황, 붉은색이 뒤섞인 땅이 끝없이 이어지고 곳곳에서 김이 피어오릅니다. 한눈에 보면 마치 화성이나 금성의 표면 같아요. 그럴만도 한 게 달롤은 지구에서 가장 낮고 뜨거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는 날이 흔하고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죠. 이곳은 다나킬 지구대의 균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구의 아프리카판과 아시아판이 매년 약 1에서 2cm씩 멀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생긴 틈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말 그대로 지각이 갈라진 자리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용암과 광물이 섞인 물이 지표로 끓어오르며 산성의 온천과 황화수소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보는 이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색채가 만들어진 거예요. 달로레는 유황호수, 소금웅덩이, 그리고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작은 화산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색깔은 마치 페인트를 쏟은 듯 선명하고 냄새는 강한 황냄새로 가득 차 있죠. 이 지역은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 중 하나로 일부 지역은 해수면보다 120m 아래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 사람들은 여전히 손으로 소금을 채취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달로레 풍경은 너무도 초현실적이라 스타트렉 세트장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진짜 우주 탐험을 하지 않아도 이곳에 서면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싶을 만큼 외계 행성에 온 듯한 착각이 들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화성 탐사 로봇을 실험하거나 극한 환경생물 연구를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달로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지구의 원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살아있는 연구소입니다. 3위, 달의 계곡. 이번엔 남미로 가보겠습니다. 칠레 북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알려진 아타카마 사막 한가운데에는 이름부터 신비로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달의 계곡, 스페인어로 발레데라 루나예요. 이곳은 이름 그대로 달 표면처럼 생긴 지형으로 유명합니다. 끝없이 이어진 붉은 바위와 모래 언덕, 그리고 바람에 깎여 만들어진 기묘한 바위들은 마치 사람이 아닌 다른 행성이 조각한 듯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수천 년 동안 바람과 물이 모래와 돌을 조금씩 깎아내며 이 거대한 계곡을 만들었어요. 햇빛의 각도에 따라 바위의 색이 계속 바뀌어서 아침과 저녁, 그리고 달빛 아래의 모습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진작가와 천문학자, 여행자들에게 지구 위의 달이라 불립니다. 특히 일몰 무렵 붉게 물드는 계곡의 모습은 정말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죠. 하지만 이 계곡의 진짜 매력은 그저 예쁜 풍경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예요. 어떤 지역은 수백 년 동안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는 화성 탐사차를 테스트할 때 이곳을 지구 속 화성으로 삼았어요. 달의 계곡에는 하얀 소금 결정이 박힌 바위들이 곳곳에 있고 옛 호수 바닥이 말라붙은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소금 결정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순간 정말 달 표면을 걷는 듯한 착각이 들어요. 또한 이곳에는 여러 개의 작은 동굴도 있어서 탐험가들은 내부를 탐사하며 고대의 물길 흔적을 찾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지질학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자료를 간직하고 있죠. 그 덕분에 과학자들은 달의 계곡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끝없는 침묵, 붉은 바위, 그리고 하얀 소금빛이 어우러진 이곳. 지구에서 가장 외계적인 풍경을 찾는다면 달의 계곡이 바로 그 답일 겁니다. 2위, 레노이즈 마라냥스 국립공원. 이제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북동부 해안에 위치한 레노이즈 마라냥스 국립공원. 이곳은 마치 꿈속의 풍경처럼 아름답고 비현실적이에요. 끝없이 펼쳐진 흰 모래 언덕 사이로 맑은 푸른 물웅덩이들이 반짝이며 이어집니다. 하늘에서 보면 마치 하얀 천 위에 푸른 보석이 흩뿌려진 듯한 모습이죠. 이곳은 사실 사막처럼 보이지만 진짜 사막은 아닙니다. 매년 초여름, 우기 때마다 쏟아지는 비가 모래 언덕 사이의 낮은 지대를 채우면서 수천 개의 자연호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물웅덩이들은 깊이가 최대 3m에 달하고 길이는 100m가 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밑에는 불투수성 안반층이 있어서 물이 모래 속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기 전까지도 오랫동안 푸른 빛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우기에는 곳곳에서 형형색색의 호수들이 생겨 그 자체로 천연예술 작품처럼 보입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전경은 그야말로 다른 행성의 풍경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특히 1월에서 6월 사이가 절정기입니다. 이 시기엔 물이 가장 많고 색도 가장 짙어요. 사람들은 그 시기에 이곳을 찾아 맑은 호수에서 수영을 즐기거나 하얀 모래 위를 맨발로 걸으며 절경을 만끽하죠. 하지만 건기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햇볕이 뜨거워지면서 물이 빠르게 증발해 호수의 물이 한 달에 1m 이상 줄어들기도 해요. 그때면 푸른 물 웅덩이들이 사라지고 다시 하얀 모래의 바다만 남습니다. 이 놀라운 자연의 주기 덕분에 레노이즈 마라냥스는 해마다 다시 태어나는 풍경이라 불립니다.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시적 천국. 그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1위, 화이트 사막.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사막으로 불리는 곳, 바로 이집트의 화이트 사막. 현지에서는 화이트 데저트 국립공원이라고 부르죠. 보통 사막하면 붉은 모래나 황토빛을 떠올리지만 이곳은 완전히 다릅니다. 눈처럼 하얀 모래와 바위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여기가 정말 사막이 맞아? 라고 묻게 돼요. 화이트 사막은 이집트 바하리아 오아시스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 이곳은 사실 바다였어요. 하지만 지각 변동으로 바닷물이 빠지고 그 아래 남은 석회암과 백색 광물질이 지금의 새하얀 풍경을 만든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바람이 이 석회암을 깎아내며 독특한 형태의 바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것은 거대한 버섯처럼, 어떤 것은 낙타나 새의 형태처럼 보여서 사람들은 이곳을 자연이 만든 조각박물관이라고 부르죠. 가장 유명한 곳은 크리스털 마운틴이에요. 이 산은 이름처럼 수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햇빛을 받으면 눈부시게 반짝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런 장면을 보면 진짜 현실감이 사라질 정도예요. 밤이 되면 풍경은 또 달라집니다. 달빛이 하얀 모래 위에 비치면 사막 전체가 은색으로 변하며 그야말로 달 위의 세계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하룻밤 캠핑을 한 여행자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고요함과 평화가 있다고 말하죠. 화이트 사막은 그저 아름다운 관광지가 아닙니다. 시간과 바람, 그리고 침묵이 만든 지구의 순수한 예술작품이에요. 여기 서 있으면 마치 인류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지구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